제네시스, 벤츠, BMW 이런 차들은 말 그대로 현실 드림카라 불리죠. 페라리나 롤스로이스 같은 건 진짜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꿈의 자동차고, 대중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는 열심히 돈 모아서 사보자, 이 정도는 되니 현실에서 진짜 살 수 있는 드림카다, 뭐 이런 식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런 차들은 한국에서 판매량이 꽤 잘 나오는 차들이기도 합니다.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벤츠나 BM도 가격이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판매량이 상당하고, 그래서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아예 한국에서 신차를 최초 공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빠들이 꿈이 차라고 불리던 제네시스가 안 팔린다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잘 팔리던 차가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기사에서는 제네시스만 언급을 했는데 사실 벤츠나 BM도 마찬가지로 뭔가 위기가 좀 찾아오긴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판매량 자료를 볼까요? 국산차 쪽에선 제네시스가 10만 5천 대 정도를 팔아서 3위, 점유율로는 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쪽에선 BM하고 벤츠가 여전히 굳건합니다. BM은 6만 2,500대를 넘게 팔아서 1위 자리를 지켰고 점유율은 무려 29.2%에 달합니다. 벤츠도 BM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6만 1,000대 정도를 팔아서 2위를 차지했고 점유율은 28.5%에 달합니다. 수입차 브랜드가 그렇게나 많은데 얘네 둘이 수입차 시장의 60%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진짜 수치만으로도 엄청난 건데 왜 안 팔린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전기차입니다. 제네시스, 벤츠, BM은 아빠들의 현실 드림카인데 전기차는 왜 이렇게 안 팔리냐 이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판매량을 한번 보면 실제로 G80 전기차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933대가 팔렸습니다. 동급 경쟁 모델인 EQE는 1895대가 팔렸고 이건 2배 정도가 더 팔린 거죠. G80보다 위급인 EQS도 668대, BMW도 646대가 팔렸습니다. 이래서 기사에서는 아니 그렇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가 수입 전기차보다도 안 팔린다는 게 말이나 돼?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국산차고 한국이 본질인데 아무리 전기차라도 어떻게 수입차보다도 안 팔릴 수가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그 원인으로 법인차를 건드립니다. G80 가솔린 모델 법인 등록 비중이 40% 정도 되는데 전동화 모델은 55%나 된다는 거죠. 수입차 모델별 법인 등록 비중을 보면 EQE가 57%, EQS가 87%, i7은 90%에 달하거든요. G80 전기차 가격이 가솔린 모델보다 50% 높습니다. 8,820만원부터 시작이고 세제 혜택이랑 보조금 같은 걸 적용하면 실구매 가격이 7,9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EQE는 원래 가격이 9,200만원 정도에서 보조금은 못 받지만 프로모션 같은 걸 적용하면 8,000만원대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법인 구매 비율이 높다는 건 개인 구매가 거의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니 벤츠로 넘어간다, 뭐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맞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델별로 비교를 하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벤츠랑 BM도 비싼 전기차는 안 팔립니다. 얼마나 안 팔리면 벤츠는 EQS를 4천만원이나 깎아주겠어요? 이건 그냥 브랜드별로 판매량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G80 내연기관 모델이 37,000대 넘게 팔릴 동안 전동화 모델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933대밖에 안 팔렸습니다. GV70은 내연기관 모델이 27,300대 넘게 팔릴 때 전동화 모델은 1,555대가 팔렸고요. GV60은 내연기관 모델들 중에 가장 안 팔린 G70보다도 판매량이 안 나왔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츠는 E클래스 내연기관 모델이 2만 대 가까이 팔릴 동안 EQE는 10분의 1 수준인 1,900대 정도가 팔렸고 S클래스 내연기관 모델이 7,800대 가까이 팔릴 동안 EQS는 670대를 못 넘겼습니다. BMW도 신형 7시리즈 내연기관 모델이 2,560대 넘게 팔리고 있는데 i7은 646대가 팔렸고요. 이 소리는 결국 뭐냐면 어떤 브랜드든 같은 모델이다 그러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심각하게 안 팔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걸까요? 지금 제네시스를 비롯해서 벤츠나 BM이 비싼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당장 대중 전기차들도 안 팔리는데 이거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 전기차가 잘 팔릴 수 있겠어요? 불편함이 전혀 없는 하이브리드 차로 수요가 되고 이동하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차는 판매량이 엄청 잘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 업계가 전체적으로 부진합니다. 수요가 없으니 공급 관련된 모든 곳들이 어렵습니다.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수요도 둔화되고 이렇다 보니 그냥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랩핑, 세차 이런 수요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업계 종사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어렵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벤츠, BM 이런 브랜드들이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건 그냥 일반적인 차들도 안 팔리고 있는 불황이기 때문에 매우 당연한 현상이란 거죠. 당장 4천만 원을 할인해 준다, 할인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더 준다 해도 수요가 부진하다고 할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특히나 비싼 차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심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더 비쌉니다. 브랜드는 또 프리미엄이래요. 이러면 일단 대중 브랜드랑 기준부터 달라지거든요. 합리적인 가격보다도 내가 이 브랜드를 타면 대접받는 느낌은 기본이고 불편함도 당연히 없어야 한다고요. 제네시스, 벤츠, BM 이 브랜드들이 공통되는 건 브랜드 가치, 만듦새 이런 것보다도 고객이 추구하는 게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더 대우받고 더 편한 차, 더 고급스러운 차를 타기를 원하는데 누가 더 비싼 돈을 주고 더 불편한 차를 타고 싶냐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전기차가 진짜 잘 팔리려면 어떤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는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흔히 나오는 얘기가 NCM 배터리가 어떻고 LFP 배터리가 어떻고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이제는 어떤 전기차를 타든 비슷합니다. 이미 평균적인 스펙은 어느 정도 끌어올려진 상태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고도화가 되는 것 뿐인 거죠. 아주 큰 혁신내라 불릴 만한 건 몇 년 뒤에나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옴니아만 있던 시장에 아이폰이 일단 출시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전기차를 타든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충전만 해결되면 전기차는 잘 팔릴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까지 모든 전기차를 탈 때마다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자 최종적인 결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불편함만 없애면 전기차가 안 팔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면 대체 어느 정도로 불편함이 없어져야 하냐 이건데, 이건 그냥 간단합니다. 전기차 충전 가능 구역이 일단 많아야 하는데 충전기를 굳이 불편하게 연결하지 않아도 주차가 되어 있으면 무선 충전이 자동으로 되고 출차할 때 주차 요금하고 충전 요금이 같이 정산되는 수준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탈만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충전기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막상 충전기를 찾았더니 고장나 있어서 짜증 날 일도 없고 충전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모든 공영 주차장, 우리 집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사무실, 관공서, 마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차장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충전이 항상 되어 있을 테니 충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어딜 가나 충전이 되는 거니까요.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전기차는 계속해서 안 팔릴 거고요. 앞으로 비싼 전기차는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차라리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차 중에 대안을 찾겠죠. 저렴하면 산다? 이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저렴한 전기차 덕분에 수요가 확 늘어나요. 그런데 충전 인프라 수준은 그대로예요. 이러면 당연히 인프라 관련 문제가 더욱 대두될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실제로 차주들이 이 불편함을 체감하는 순간 차를 팔아버리거나 다음 차는 전기차를 안 사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배터리 전기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전기차 비중이 많아질 때면 수소 전기차는 더욱 많아질 상태일 텐데 요즘 수소차도 난리잖아요. 새벽부터 수소 충전소를 돌아도 허탕을 쳐서 운전을 못할 뻔했다는 차주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재고 소진 때문에 사흘 만에 충전소 문이 열렸는데 차마다 충전할 수 있는 건 3kg, 하루에 62대 정도만 충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득 넣으려면 수소가 5에서 6kg은 들어가야 하는데 절반 정도만 넣어준다는 거죠. 심지어 차주들은 2시간이나 기다려서 충전을 했다고 하고, 제한 충전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수소 공급 부족 때문이겠죠. 얘도 지금 수소차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단 충전소 문제인 거잖아요. 그냥 지금 전기차 시장은 쉽게 얘기하면 아이폰을 샀더니 충전기를 안 준다더라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배터리 전기차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전기차가 국내에 50만 대 넘게 보급될 동안 충전기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 충전기가 온전하지도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수도 모자란데 상태는 또 처참합니다. 충전 불편함이 전혀 없다, 가끔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우리 이제는 솔직히 진짜고요. 차를 타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장거리를 탈 때도 있고 짐이나 사람을 많이 태우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이런 모든 상황을 생각할 때 내연기관차보다 충전 스트레스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통계 자료로도 이걸 증명해 줍니다. 전기차 이용자 10명 중 8.4명, 100분율로 치면 84.3%가 충전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충전기 고장, 그 다음이 충전카드 인증 문제라고 했죠. 자리가 부족한 거 이전에 그나마 있는 충전기까지 고장이 나버리는데 어쩌라는 거죠. 전기차 스펙은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 이제는 충전 인프라를 냉정하게 비판해야 하고, 무엇보다 여기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게 전기차 차주들 아닌가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전기차 차주들이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이어야 정상입니다. 모든 차주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댓글에 보면 야, 내가 전기차 차주인데 나는 전혀 불편한 거 없거든, 넌 타보거나 하는 얘기냐? 이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있는 문제가 없는 게 되나요? 사회 전반적으로 나아져야 하는 문제고, 그래야 전기차 관련 인프라도 좋아지고 결론적으로 본인도 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전기차를 탈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차 지주사들은 비싼 전기차뿐만 아니라 저렴한 전기차도 많이 못 팔게 될 겁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이 되는 차를 못 판다?
기업은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충전기 사업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하이브리드 차를 비롯한 내연기관 엔진 기반 차를 계속해서 팔 수 있게 해달라 할 겁니다. 그냥 이럴 때는 업계 1위를 보면 됩니다. 테슬라를 보면 어떤가요? 전기차 쪽에서 1등을 달리고 있고 얘네는 어떻게든 전기차를 많이 팔리게 해야 하니 가장 중요한 충전 인프라 쪽도 같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른 제조사들까지 자기네들 규격에 맞추게 만드는 수준이잖아요. 국제사회도 확신이 있으면 내연기관 차를 더 빠르게 확실하게 규제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와 재생, 이게 1순위인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실제로 심각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 사회, 호모 사피엔스의 현재의 삶과 산업 자체를 멈추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필요한 건 불편함이 없어지면 비싼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가 잘 팔릴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아는 브랜드들은 그렇기 때문에 충전기 사업에도 진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